강원도와 경기도를 걸쳐 흐르는 북한강. 세찬 물살이 남성을 연상시켜 순물 또는 웅수라는 이름도 갖고 있죠. 봄을 맞아 다슬기잡이가 한창입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잡아냈지만 이제는 허가를 받아 배에서 그물로 잡아 올립니다. 이 야생이잖아 이건. 알이 꽉 찼겠어요. 요새는 꽉 찼을 걸. 달팽이가 고여 있는 데는 그렇고 흐르는데 여기 달팽이가 요 근방에서 제일 맛있다 그래. 요거 먹어서. 여기서는 다슬기를 달팽이라고 부릅니다. 마을의 생계 수단이었지요. 강으로 둘러싸여 배 없이는 출입이 어려웠다는 삼회마을. 가장 만만한 식재료는 다슬기였습니다. 여기다 그만 조금만 넣어. 이거 봐요. 이거 더럽고 나가는 거. 독기 나가라고. 독 빠지라고 검은 거. 이거 뽀얗잖아 아까부터. 소금으로 문질러 물이끼도 닦아내고 해감도 시킵니다. 모래무지와 동작에 강새우를 넣고 매운탕을 끓인답니다. 팔당댐이 생기고 물이 깊어지기 전 봄날이면 강변에 불을 피우고 즉석에서 해먹던 음식입니다. 세월은 흘러 나루터도 나룻배도 사라졌지만 음식만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천으로 널려있던 다슬기는 이곳 주민들이 봄이면 먹던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다슬기탕에 밀가루 범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제비는 국물에 걸쭉한 맛이 안 나는데 이거를 넣으면 저 뼈가 좀 악시잖아요. 민물새우 저기 생선이 악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버물버물해서 넣으면은 그게 엉겨 붙으면서 좀 부드러워져요. 고기가. 씹는 맛도 있으면서 수제비 반죽처럼 시간도 많이 안 걸리니 이런 방식을 택한 겁니다. 강변에서 바로 해먹기에도 제격이었겠죠. 얼큰한 강변의 봄맛입니다. 강으로 산으로 막힌 오지 마을이다 보니 고기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돼지 비계도 살뜰히 챙겨 음식으로 해먹었는데요. 된장에 돼지 비계를 썰어 넣고 잘 밀봉해 20일 정도 두면 비계가 된장에 녹아 스며든답니다. 된장에다가 그 옛날에는 시골에서 돼지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기가 없는 시절이니까 그 돼지 비계를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거를 착착착착 쬐끄맣게 썰어갖고 된장항아리에다가 그 돼지고기를 넣고 이렇게 버무려놔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오래되면 그게 곰삭잖아 거기서. 그러면 그 된장을 떠다가 된장찌개를 끓이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돼지 비계 된장을 넣으면 기름기가 돌아 더 고소한 맛이 납니다. 갓 따온 망초도 데쳐서 넣으면 그런 찰떡궁합이 없답니다. 초록의 봄이 뚝배기에 담깁니다. 잡초인 줄만 알았던 망초가 푸짐한 봄 밥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망초는 향과 씹히는 맛이 독특합니다. 바로 무쳐도 좋고 묵나물로 말려도 좋답니다. 지금도 봄이면 이걸 내가 제일 먼저 해와. 그 나음. 쓴바구하고. 보름 전에 쓴바구를 먹으면 약이래잖아. 3번 먹으면. 세월이 흘러 삶은 달라졌어도 옛 음식은 봄마다 상에 오릅니다. 맛있어. 여기 있어. 거기 있어.
여기다 비벼? 밥을 넣어. 그리고 어머니가 좀 번에 그거 내려놓고 먹으면 되지, 그지? 내가 비비는 걸 잘 비벼야 되는 거야. 맛있나 봐. 그 사이 몸만 못 견뎌. 아유, 드셔. 아, 내 숟가락 들어갈 데는 없네요. 아유, 정말. 너나 없이 숟가락이 바쁜 맛. 입맛을 되돌리는 푸르른 맛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 두 물이 하나가 되는 곳 두물머리입니다. 뱃사공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이죠. 뱃사공이 필요 없어진 지 오래지만 아직 배를 떠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만든 황포 돛배에 돛을 달고 강을 누빌 준비를 합니다. 올봄 첫 출항이죠. 두물머리에서 저쪽 광주 남정면 귀열이라고 지금 저 보이는 저 마을을 1km 되는 그 구간을 오고 가고 손님들을 실어 날렸어요. 그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그렇죠. 갔다 하세요? 뭐 한 사람도 있으면 가고 두 사람도 있으면 가고 이렇게 했죠.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 배를 탔습니다. 1995년까지 뱃사공을 했으니 동네 골목보다 물길이 더 익숙하답니다. 한강수라 깊고 얕은 물에 수상 경기도에만 55곳의 나루터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날이면 사람들이 넘쳤고 강 중간에서 물을 퍼내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 추억이 된 얘기입니다. 올삼마 동계 뛰어라 내 사랑아. 두물머리에는 뱃사공들의 쉼터가 되는 술막이 참 많았답니다. 이거 보조개 채야 되는데. 근데 보조개 빨리. 아이고 잘 쪄졌다. 아주 찹쌀이 좋네. 그러니까 좋은 걸로 사왔지. 요령이 하는 요령이 있잖아. 어이 참. 야, 아주 아이고 힘 좋네. 70 넘은 사람이 저렇게 힘이 좋아서 어떻게 다 써. 해장떡을 만들 겁니다. 이젠 사라진 뱃사공들의 음식이지요. 일찍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떡을 치고 만들어 놓으면 이제 헌이 이제 동이 좀 밝아오고 이럴 무렵에 와서도 이제 먹고 갔지. 어떤 분들이? 뱃사람들. 뱃사람들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그 황포도배 거기에 짐을 싣고 이제 뚝섬이나 그 행주, 마포 여기를 이제 그 운반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떡을 먹었어요. 잔산다리라 부르는 토종 파트로 고무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다가 직접 재배한 겁니다. 접시에 몇 접시 끓이면 시아주분이나 우리 아버님이나 다 사월돌이를 해 먹었어. 가족들이 이걸 저희 사월돌이로. 술을 못 잡수니까 일주일만큼씩 이걸 떡을 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월돌이로. 이런 게 아주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그냥 저기 여울 저건 데서 여기 나무 싣고 오면서 배가 고프면 와서 이거 해장국 허기질 때 이걸 한 그릇씩 그냥 사서 먹고 가면 그냥 이틀씩 든든하대잖아. 달라붙어. 떡 만드는 과정만 보면 이게 뭐 별스럽냐 싶지만 두물머리 술막에서 팔던 해장떡의 묘미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처음에 시집 와서는 우리 어머니가 이거를 해가지고
국에다가 말아 저기 식구들이 드시더라고요. 아유, 저는 처음에는 안 먹었죠. 이상해서. 근데 한 해 이때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4월들이로 떡을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 번 먹어봐, 두 번 먹어봐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맛있는 떡은 없어요. 쌀뜨물에 된장을 풀어 배춧국을 끓입니다. 떡과 배춧국이라니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오래 끓여낸 진한 국물 맛이 해장떡 맛을 좌우한답니다. 뱃사람들이 새벽일 나가기 전에 아침 식사 대신 먹었다는 해장떡. 쫀득한 식감을 가진 떡에 된장의 고소한 맛이 스며들어 잘 어우러집니다. 기다리고. 자, 당신도 먹어봐요. 이 떡 왜 이렇게 맛있어? 다른 데보다 더 맛있네. 맛있어요? 예. 아이고. 맛있다. 떡도 아주 맛있게 됐네. 진짜 맛있게 됐어요. 처음엔 진짜 못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술술 잘 넘어가요. 강은 수많은 이들의 사연을 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억을 찾아 강변으로 모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대성령 오랜만에 오네요. 옛날에 MT 많이 왔었는데. 술 많이 먹었죠. 참 대성령이라는 거는 참 우리에게는 참 추억이야 이게. 연배도 각각인 이들은 첫 직장 동료였답니다. 지금은 각각 다른 일을 하지만 추억은 이들을 하나로 엮었죠. 북한 강변은 추억의 길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북한강은 푸릇푸릇한 청춘들로 넘쳤습니다. 지금도 다르진 않을 겁니다. 물론 놀이문화는 좀 달라졌겠지만요. 강변을 달리다 보니 다시 청춘입니다. 기타 하나 메고 그렇지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불 펴가지고 저희 그때 스퍼너 같은 것도 잘 없으니까 솥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먹고 그랬죠. 야영장에서 한 끼 해결하고 갈 참입니다. 요리에 일가견이 있다는 동료가 배춧국 라면을 준비합니다. 라면의 맛을 완전히 바꿔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쌈장, 또 하나가 마늘, 또 하나가 곰국. 곰국이요? 이 세 가지가 라면의 맛을 180도 바꾸죠. MT용은 제일 많이 남는 게 이거잖아요. 양파, 그 다음에 이 감자, 그 다음에 이런 뭐 배추는 밭에서 이제 그냥 이 얻었으면 되니까. MT의 백밀은 마지막 날 아침 남는 재료를 모아 만든 음식이죠. 배추라면은 놀러 갈 때마다 인기를 독차지했답니다. 가끔 신입생이 라면을 끓여달라고 졸라서 문제였다죠. 물가에 놀러 오면 이제 그 1순위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꽁치, 돼지고기 집어넣기는 갖고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통조림 까서 넣으면 꽁치 김치찌개. 꽁치 좀 럭셔리하면 참치. 없으면 참치는 이제 있는 집 가서 그러니까 있는 집이었고 그러니까 꽁치하고 고등어 있었는데 꽁치가 더 비쌌거든. 나는 그래도 꽁치는 먹었다. 꽁치는. 꽁치 통조림과 참치 통조림을 넣고 불을 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꽁치 이렇게. 꽁치 통조림만 있으면 묵은지가 아니어도 김치 맛이 살짝 부족해도 깊은 맛의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청춘들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죠. 자. 여기 여기도 내추럴하게 먹어야지. 이걸 뭐 베이식이 어딨어? 그냥 먼저 먹는 남자야. 아이 좋아. 쑥갓이 들어가니까 확 사네. 그 맛이. 아유 감사합니다. 집이라면 성의 없다 타박했을 음식도 여기선 꿀맛입니다. 첫 술 먹는 순간에 갑자기 25년을 뒤로 싹 한 것 같았어요, 정말. 강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다. 어떻게 왜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어준 가게도 되고 수많은 연인들이 만났었고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강변을 이어준 건 하나의 강변은 사랑이다. 그리고 강변은 잊지 못할 추억이겠죠.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 강마을 사람들의 밥상은 흐르는 강물을 닮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추억을 품은 강, 그 추억이 우리의 밥상에 담겨 있습니다.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임진강. 약 250km의 긴 강이지만 3분의 2는 북녘 땅에 흐릅니다. 우리에겐 반쪽짜리 강인 셈이죠. 약 20명의 어부들이 이용하는 임진나루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개성과 한양을 잇는 주요 교통로로 임진강의 대표 나루였죠. 세월이 흐르면서 어획량은 많이 줄었지만 1급수를 자랑하는 임진강에는 여전히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한 15 정도 되죠. 아 그래요? 네, 이제 메기, 잉어, 붕어, 뭐 그냥 살치, 눈치, 뭐 웅어까지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 그래도 어부들이 이 시기에 가장 기다리는 건 황복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면서 색깔이 변해요. 변해가지고. 예. 근데 물론 황복인데 강에 올라오면서 더 색깔이 더 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황금색으로. 예, 임진강이나 한강이나 올라가는 복을 먹어야 최고 좋은 겁니다. 올라오면서 육질이 단단해지는 거죠. 네네. 아이고 이거는 일이야. 아유 두 마리. 난 괜히 가슴이 부글부글 떨리네. 그토록 기다리던 올해 아니야, 첫 예. 황복이 올라왔습니다. 응? 아유, 아유, 이상 마라. 1년 만에 본다 오랜만이다. 1년 만에요? 예. 배에 노란 띠를 두른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 녀석이 황복입니다. 귀엽게 생겼지만 꽤 성질 있는 녀석이라 무엇이든 마구 물어댄답니다. 정말 옥리예요, 옥리. 옥리? 네. 요 이빨이가요. 네. 옛날에 지금은 노젓갈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노젓갈 아니에요.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노젓갈이 뚝뚝 부러집니다. 그 옛날에는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잡을 때 그러니까 한 10년 전, 한 7, 8년 그때는 복을 찾기 싫어서 안 잡았어요. 가만히 몰려다니면 가만히 잡고요. 그 하도 많아가지고 농사꾼들이 저기 가면 이제 얕은 데서 여울이라고. 그렇게 복 다니는 게 배요. 그러면 옛날에 미군들이 많았으니까 그 호코요. 호코로 갈아가지고 작사를 만들어요. 그렇게 찍어 잡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바구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세월만큼 강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임진강에 황복이 가득하던 때가 그립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복은 검복, 자주복, 까치복 등 20여 종이나 됩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복어는 고급 생선에 속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것이 황복입니다. 바다에서 잡히는 일반 복들과 달리 황복은 강에서 잡히는 유일한 민물 복어입니다. 강을 거슬러 오기 때문에 살에 탄력이 생겨서 쫄깃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그해 처음 잡히는 황복은 풍어를 기원하며 나눠 먹습니다. 이게 복은 피서부터 뭐 내장 안에 다 독이 있어요. 이게 저기 데트러신이라는 그 황복 독인데 이게 한 마리가 사람 50명 치사율이래요. 아이고. 그렇게 독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잘 닦아야 돼요. 그 피를. 예. 독성 생물을 먹이로 삼는 복은 몸속에 독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가 손질해야 하죠. 요게 이제 딱 살이에요, 이렇게. 요거 갖고 해 떠먹을 수 있는 거. 예. 황복은 살의 단단함을 결정하는 콜라겐 성분이 다른 어종에 비해 매우 많은 생선입니다. 때문에 회를 두껍게 썰면 식감이 질겨 풍미가 떨어집니다. 접시의 무늬가 회에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얇게 써는 것이 관건입니다. 육질이 쫀쫀하고 기름기가 없어 먹을수록 젓가락을 끌어당기는 음식입니다. 회를 뜨고 남은 부위로는 맑은 탕을 끓입니다. 먼저 살점이 붙어있는 뼈를 푹 고아 육수를 냅니다. 뼈를 많이 넣고 고아가지고 만든 육수로 끓이니까 복육수예요, 말종에. 그러니까 맛있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마늘 조금 넣고 그 육수에는 이제 다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양념은 단출합니다. 맑고 시원한 맛을 해치지 않도록 다진 마늘, 소금으로만 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복요리에 빠질 수 없는 미나리와 콩나물을 넣고 푹 끓여내면 애주가들이 최고로 치는 해장국이 되죠. 황복은 육질이 단단해서 찜에도 제격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잡혔을 땐 이 찜을 특히 회보다도 더 많이 해 잡혔어요. 시골 분들은, 동네 분들은. 이게 이제 회 뜨기도 힘들고 이 실질적으로 이 찜이 더 맛있어요. 이게 아주 황복찜을 먹을 수 있는 건 황복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특권입니다. 황복이 워낙 귀하다 보니 복이 많이 들어가는 요리인 찜은 해먹기가 쉽지 않죠. 찜에 맛을 더해주는 양념장은 마늘, 고춧가루, 녹말을 넣어 만듭니다. 그런 다음 한 번 푹 삶은 황복에 각종 채소와 양념장을 넣고 다시 한 소끔 끓여냅니다. 쫀득한 맛이 일품인 황복찜입니다. 맛있다. 너가 잡아서 그런지 맛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조금 하얗게 되죠. 그럼 이게 이제 찍어서 잡수시면 이게 샤브샤브예요. 한번 잡숴보세요. 한때는 금강, 섬진강, 낙동강에도 황복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사라지고 임진강에만 남았습니다. 인공으로 번식시킨 황복치어를 수년간 임진강에 방류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지금도 황복 맛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수육으로 하면은요 생선이 쫀득쫀득한 걸 아주 흐트러지도 않고요. 아주 식감도 맛있고 아주 진짜 뽀드럽고 아주 그냥 맛있어요. 중국에서는 황복을 하돈, 즉 강의 돼지라 불렀습니다. 꾹꾹하며 우는 소리가 돼지 같아 이름 붙였다는 설도 있고, 중국에서는 돼지가 가장 맛있는 식재료로 꼽히기 때문에 황복을 돼지에 비유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황복을 한 번 맛본 사람들은 후자에 더 공감한다고 하네요. 뚜껑을 열면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지 말아야 돼요. 그대로 아주 푹 한 김 날 때까지 찌우시면 돼요. 황복 수육은 과정이 꽤 간단합니다. 깨끗이 손질한 황복에 듬성듬성 칼집을 내고 콩나물과 함께 푹 삶아줍니다. 그리고 보고가 다 익을 때쯤 뚜껑을 열어 미나리를 올립니다. 미나리의 식감과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약 1분 정도 살짝 익히면 돼지고기의 쫀득한 맛을 떠올리는 황복 수육이 완성되죠. 때로는 생각지 못한 부위가 주재료 못지않은 맛을 내기도 합니다. 이 복이 그렇죠. 복의 껍질은 회의 담백함과는 달리 쫄깃하면서도 고소하죠. 껍질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각종 채소를 곁들인 다음 양념을 넣고 시큼하게 버무립니다. 보기만 해도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느껴지시죠? 보통 황복탕 하면 소금을 넣고 끓이는 맑은 탕이나 고추장을 넣은 매운탕을 떠올리는데요. 파주 지역에서는 된장을 넣고 찌개로 끓인답니다. 콩나물과 미나리만 넣어도 구수한 맛이 일품이죠. 아버님이 고기 잡을 때부터 복은 된장으로 끓이는 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 얼추 어디서 전해 듣기도 원래 옛날식으로는 된장이 제일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먹는다 했던가요? 1년 만에 돌아온 귀한 음식 황복. 임진강 일대를 들썩이게 만드는 맛. 쫄깃하고 고소한 그 맛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